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3일 저녁 6시입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경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화를 낸다는 거죠. 경로라고 하면 좀 고상하게 보이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를 많이 내는데 그 화를 내는 대상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되는데 주로 참모들에게, 즉 부하죠. 부하들에게 경로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로 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평을 들으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대통령은 경로하지 않아도 항상 미소를 띄어도 무서운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그 권위로 해서 사람들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삼관왕입니다. 첫째,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두 번째,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이런 자리의 무게 때문에 대통령은 좀처럼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했다는 그 사안을 전해 들으면은 경로할 사안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경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을 때 그 보고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경로하지 않고 얌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김일성 수상이 남침을 했는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우방국인 영국이 지금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은 영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합시다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으면 대한민국 날아간 겁니다. 화를 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We have got to stop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정의로운 분노죠. 그게 작년에 저희 모임에서 다부동 전적지에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 지도자 두 분의 동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무슨 글을 새겨 넣을까 하는 고심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는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 말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동상에는 이 문장을 새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ean,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Dean,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서로 비치를 개자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모시고 그 동상을 구경시켰더니 이 대목을 보고 세상에 동상에 개자식이라고 쓰여진 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과 그 무리들이죠. 개자식이란 말도 사실은 아깝죠. 어떻게 보면 개에 대한 명예훼손 좀 될 겁니다. 그 밑에 트루만 대통령의 말을 또 새겼습니다. 1950년 6월 29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마적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A bunch of bandits라고 그랬습니다. A bunch of bandits. 마적단. 즉, 김일성 집단을 선 오브 비치로 본 연장서상에서 저자들을 마적단으로 본 겁니다. 6.25 사변의 본질적 성격을 마적단 습격 사건으로 본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한 욕설입니다. 자유세계를 살린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한 욕설. 이런 욕설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그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경로하는 대통령 앞에서는 우선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게 됩니다. 이 말을 해서 대통령이 경로하면은 나는 끝장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좋아할 말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일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바로 이거죠. 의료 대란이죠. 의료 대란에 대해서 아마 관료 중에서 한두 사람 정도는 2,000명을 갑자기 더 늘리는 것은 이건 무리입니다. 이 좀 수치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도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무총리 이하 어떤 공무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정원 방침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흔적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최초의 건의자가 욕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아무도 대통령에게 2,000명 수치 좀 조정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작전에 나섰을 때 어느 한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근데 그 5년 뒤에 오사카에서 그렇게 가까운 부산에 국제사회가 또 엑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엑스포는 세계 여러 나라에 골고루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건의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중간에 유치작전 중간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살핀 어떤 참모가 지금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뚝 끊겨버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역전성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거의 10대1 형국으로 참패를 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 거죠. 또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아니,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선인 신분으로서 국방부 들어 2달 안으로 방 빼. 우리가 들어가겠어. 하고 밀어붙이는 이 말도 아닌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한두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연쇄적으로. 우선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합참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관과 집무실이 분리되어 가지고 출퇴근 2번 하면은 이거 경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그 대통령부가 들어갈 만한 그 격이 맞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 일단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안 했다면 그건 정말 희망이 없는데,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때도 화를 냈다면 그 뒤로는 이거 안 됩니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존재는 경로하는 대통령입니다. 경로하는 대통령은 정책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경로하는 대통령의 사고 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이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이 수준에 맞는 옷이 아니다.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